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시적인 수업 설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다라고 더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수업 지도안은요, 작은 한자 시에 대한 수업 설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지도안이라는 말에 익숙해지시고 아마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자 시의 수업을 설계하는 이 지도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실제 예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자, 수업 대상이 누군지 들어가 있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언제 한다. 어디서 한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단원에 단원명이 뭔지 들어가 있고요. 그죠? 크게 단원명도 있고 차시명도 있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이 주로 이제 차시명인데, 이번 차시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한 수업 모형을 쓰는 경우에는 수업 모형은 뭘 쓰겠다 이런 것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간의 나인이 벤치에 맞춰서 그냥 하겠다. 뭐 굳이 안 쓰셔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이번 시간에 나는 PBL, 문제중심학습 수업을 하겠다 이럴 때는 뭐 PBL 수업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기록은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수업을 할 때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쭉 보면서 이때 뭔가를 해야지. 수업 모형이 뭐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를 위한 어떤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수업 모형뿐만이 아니고 자,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수업의 단계 내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세로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로를 한번 보십시오. 수업 지도안의 가로에서 가장 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뭘까요? 그렇죠? 교수 학습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교수 활동, 학습 활동, 이때는 도입 부분에는 뭘 할 것이고 학습자들은 뭘 할 것이고 이렇게 적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적습니다. 이 시간은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하거나 교수자가 수업을 할 때 요걸 하는 데는 적정 시간이 요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짧게 쓰거나 너무 길게 쓰거나 해서 수업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 활동들을 미리미리 시간들을 계획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상의 유의점도 적어요. 이것은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여러 반을 들어가신다면요. 처음에는 지도상의 유의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특징들이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부분을 수업할 때는 어떤 걸 더 주의해야 되겠더라. 이런 메모를 또 하셔서 남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안에는 자, 요 수업은 평가는 뭘로 한다라고 하는 평가 계획도 넣어두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팁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메모해 두시면 아주 자신에게 다음 수업을 하거나 다음 교육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은 누구를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본인입니다. 본인이 수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업 계획을 하다 보면요. 간의 9스텝에 의해서 또는 어슈어에 의해서 이렇게 매체를 선정하고 학습자들을 리뷰해보고 이런 식을 수업의 전개를 가지고 지도안을 직접 적다 보면 내가 그냥 이것이 없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을 때 대충 했을 부분들도 놓쳤을 부분들도 꼼꼼하게 적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해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딱 적어놓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잘 지도안을 만들어두게 되면 나중에 나와 유사한 수업을 하는 선배나 후배나 다른 동료 교수자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더 상호 발전을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도안 유형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지도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안의 포맷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보기 편한 포맷으로 조정을 해서 쓰실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안의 포맷은요. 아까 앞에 거랑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자,
목표를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인지적인 목표는 뭐고, 자, 정의적인 목표는 뭐고, 이게 최근에 또 우리 교육 현장의 어떤 변화인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태도나 정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 내용 전달뿐만이 아니고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목표를 이렇게 같이 설정해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안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교수 학습 활동을 한번 보십시오. 교수 학습 활동을 보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아까는 교수 학습 활동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기술로 했는데 이번에는 교수자 활동, 학습자 활동 칼럼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도입 부분에 선생님이 뭐 할 때 학생들은 뭐 하고, 선생님이 뭐 할 때 학생들은 뭐 하고, 전개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뭐 할 때 학생들은 뭐 하고 이렇게 다 따져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 계획서를 또 적다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 칸에만 막 할 것이 많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서 학생들은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뭘 할 것이다 이런 거를 꼼꼼히 적으시면서 학생들 칼럼이 너무 많이 비거나 이러면 학생들에게 자꾸 뭔가를 참여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자신이 성찰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쪼개어서 나누어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지도안을 작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보여드리는 지도안의 모습은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교사 활동뿐만이 아니고 학습자 활동을 이렇게 또 더 세분화해서 쪼개기도 해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내가 수준별 수업을 하겠다, 뭐 수준이 제일 높은 학생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면은 쪼개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특수교육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지도안은 내가 오늘 담당하는 친구가 가학생, 가군학생, 나군학생, 다군학생, 장애를 가진 정도도 다르고 장애의 특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요때 요런 반응을 하고 그때 학생들에게 각각 어떤 수행을 유도할 것인지 어떤 반응을 유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이렇게 학생 칼럼을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가군 학생에게는 이렇게 하고 나군 학생에게는 이렇게 하고 다군 학생은 요런 정도의 반응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도 좋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전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지도안처럼요. 지도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라고 했죠? 뭐 단원명, 시간, 그다음에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도입 전개 정리, 그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뭐 등등 많은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되지만 그 포맷 자체는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내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계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간혹 가다가 어떤 예비교사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선생님들은 스크립트를 다 적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수업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일일이 대화체로 다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역시도 그 선생님은 그렇게 된 것을 지도안을 보고 내가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뭐뭐를 넣으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포맷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수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도안을 다 만들고 나면요. 이제 지도안 다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교수학습 수업 지도안에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는 다 들어갔는지, 그죠? 자료는 수업 목표는 제대로 진술되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교수 매체에 대한 언급은 있는지, 등등. 이 지금 점검 목록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예, 아니요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요런 요소가 내가 지금 빠졌구나 하면서, 요런 점검 목록표 같은 것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지도안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잘 만들어졌고 잘 못 만들어졌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안을 점검할 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모든 수업에서는 나는 단위 차시의 수업을 만들다 보니까 한 차시의 분량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전 차시에서 배우고 와야지 오늘 수업을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하지 않고 한 차시 수업만 자꾸 진행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안 작성에서는 출발점 행동을 잘 진단하고 있는가 이런 요소들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학생들의 선수 지식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오늘 수업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좀 이끌고 나가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시적 수업 설계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죠?